그날은 유독 바람이 서늘하게 불던 날이었습니다. 소요산 등산로 입구에서 깊은 숨을 들이마신 정필은 익숙한 길을 향해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죠. 69의 나이에도 그는 매일 아침 이 산을 오르며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정필 씨,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매표소의 직원이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정필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이곳은 그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35년간의 공무원 생활을 마치고 은퇴한 후 산은 그에게 위안을 주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등산로를 오르며 정필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내와 사별한 지도 어느덧 10년이 흘렀고 자식들은 모두 제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가끔 손주들이 찾아오는 날이면 집안이 시끌벅적해지곤 했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고요함 속에서 흘러갔습니다. 중턱에 올라서자 익숙한 풍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평소에는 비어있던 벤치에 낯선 여성들이 앉아 있었고 작은 테이블에는 커피 포트와 종이컵이 놓여 있었어요. 아저씨, 커피 한 잔 드시고 가세요. 따뜻하게 내려드릴게요. 한 여성이 정필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정필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지만 특별히 신경 쓰지 않고 등산을 계속했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여성들은 그곳에 있었습니다. 심지어 한 여성은 소주병을 꺼내며 지나가는 등산객들에게 권하기도 했죠. 이상한 광경이었습니다. 정필아, 요즘 이상한 여자들이 많이 보이지? 오랜 친구 재현이 옆에서 물었습니다. 정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게, 갑자기 나타났더라고. 뭐 하는 사람들인지. 재현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요즘 저분들이 돈 받고 그런 것도 해준대. 정필은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농담처럼 들렸지만 재현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말도 안 돼. 하지만 그날 이후로 정필은 등산로 곳곳에서 커피와 술을 파는 여성들, 그리고 때로는 한적한 곳에 깔려있는 낡은 돗자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광경이었죠. 어느 날 정필은 7번째 구간 벤치에 앉아있는 한 여성에게 시선이 고정되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커피를 따르는 그녀의 모습이 누군가를 떠올리게 했어요. 가슴이 갑자기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순자? 무의식 중에 그 이름이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50년 전 대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 부산에서 만났던 첫사랑 순자. 짧지만 강렬했던 그 시간이 갑자기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필은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다른 여성들과 달리 단정한 모습이었고 등산객들과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 커피 한 잔 주시겠어요? 정필의 목소리에 그녀는 잠시 손을 멈추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커피를 따라 건넸죠.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필은 그녀의 얼굴을 보려고 했지만 그녀는 끝내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산을 내려오며 정필은 계속해서 그 여성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정말 순자일까? 아니면 그저 닮은 사람일 뿐일까? 정필아, 오늘 그 여자 봤어? 다음 날 재현이 다시 물었습니다. 어떤 여자? 아까 내가 커피 산 그 여자 말이야. 말이 많더라. 야, 걔도 3만 원이면 된다더라. 생각보다 괜찮다더라. 재현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정필은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한편으로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그를 뒤덮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재현아. 그냥 커피 파는 사람일 뿐이야. 정필은 친구의 말을 무시하려 했지만
머릿속에서 그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그 여성이 정말 순자라면? 그리고 만약 그녀가 그런 일을 한다면?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정필은 오랜만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달을 바라보며 50년 전 부산 해운대 해변에서 순자와 함께했던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그녀의 웃음소리, 손끝의 따스함, 그리고 작별할 때의 아쉬움까지. 내일은 꼭 확인해 봐야지. 정필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일은 그녀에게 다가가 확실히 물어볼 것이다. 정말 순자인지 아니면 그저 닮은 사람인지. 그가 아직 모르는 이야기가 분명 있을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아침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정필은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어요. 오늘은 꼭 그 여성과 마주치고 싶었습니다. 가방에는 물과 간식, 그리고 3만 원이 든 지갑을 넣었죠. 재현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단순한 호기심이었을까요? 정필 자신도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소요산 입구에 도착했을 때 아직 해는 완전히 뜨지 않았어요. 매표소 직원도 놀란 표정으로 정필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날씨도 쌀쌀한데. 정필은 어색하게 웃으며 등산로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은 어제보다 빨랐어요. 마음속에는 이상한 긴장감이 맴돌았죠. 중턱에 이르자 숨이 가빠왔지만 쉬지 않고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7번째 구간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이미 그곳에 있었어요. 커피포트와 종이컵을 준비하고 있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정필은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반듯하게 뒤로 묶여 있었고 단정한 티셔츠와 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다른 여성들과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저기, 어제도 커피를 마셨는데 오늘도 한 잔 마실 수 있을까요? 정필의 목소리에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눈이 마주쳤어요. 순간 정필은 숨을 멈췄습니다. 그 눈동자는 확실히 순자의 것이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지만 그 특유의 맑고 깊은 눈빛은 변함이 없었죠. 네, 커피 곧 준비해 드릴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정필은 그 목소리에서도 순자의 흔적을 느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정말 그녀였다면 왜 여기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걸까? 어떻게 된 일일까? 정필은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3만 원을 꺼냈습니다. 재현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해 보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고, 만약 그녀가 정말 순자라면 도움을 주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여기요. 커피값이랑. 그리고 정필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정필이 내민 돈을 보더니 갑자기 얼굴색이 변했어요. 그리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난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고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주변의 등산객들이 그들을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정필은 당황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니, 저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지만 그녀는 이미 자리를 뜨고 있었습니다. 서둘러 커피포트와 종이컵을 가방에 넣고 등산로를 따라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정필은 그대로 얼어붙은 채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왜 그렇게 화를 내지? 옆 벤치에 앉아있던 다른 커피 파는 여성이 정필에게 다가왔습니다. 마치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 여자 원래 좀 튀어요. 사장님한테만 유난히 그래요. 정필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 여성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장님?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무슨 뜻이세요? 여기 우리 같은 사람들은 다 사장님 밑에서 일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만 홀로 행동해요.
원래는 우리처럼. 알죠? 근데 자기는 그냥 커피만 판대요. 정필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순자가 정말 그런 일을 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더 알고 싶은 마음에 정필은 주머니에서 다시 3만 원을 꺼내 그 여성에게 건넸습니다. 그 여자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여성은 돈을 받아들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가방에서 작은 돗자리를 꺼냈어요. 따라오세요. 그녀는 한적한 산길로 정필을 데려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이었어요. 그녀는 돗자리를 펼치고 정필에게 앉으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정필은 망설이면서도 그녀의 말에 따랐어요. 그리고 그 순간 여성이 갑자기 바지 지퍼를 내리려 하자 정필은 놀라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그 여자에 대해 알고 싶어서. 여성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지퍼를 올렸어요. 아저씨, 진짜 웃기네. 그럼 뭐하러 돈을 주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정필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그 여자가 누군지 궁금해서요. 혹시 이름이 순자가 아닌가요? 여성은 돗자리 위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정필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 여자의 이름? 순자요. 나도 잘 몰라요. 근데 부산에서 올라왔다고 들었어요. 정필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 그리고 부산. 두 가지 단서가 그의 가슴을 강하게 두드렸어요. 그렇다면 정말 그녀는 50년 전 자신의 첫사랑 순자였던 것일까요? 언제부터 여기 있었죠? 한 달 전부터요. 갑자기 나타났어요. 사장님이 데려왔다고 하더라고요. 정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감사합니다. 그는 돗자리를 떠나 산길로 걸어 내려갔습니다.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그 여성이 순자라면 반드시 다시 만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정필은 매일 소요산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보이지 않았어요. 7번째 구간의 벤치는 비어 있었고 다른 여성들만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정필은 그녀에게 물어볼까도 생각했지만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망설여졌어요. 하루, 이틀, 사흘. 시간이 흘렀지만 순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정필은 점점 불안해졌어요. 혹시 그날 자신의 행동 때문에 그녀가 이곳을 떠난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들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정필은 거의 포기하려 했습니다. 그날도 소요산을 오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순자를 찾을 기대 없이 올랐습니다. 그저 매일의 습관처럼 산을 오르고 있었을 뿐이었죠. 그때였습니다. 정필의 시선에 익숙한 실루엣이 들어왔어요. 7번째 구간보다 더 위쪽,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구간에 그녀가 앉아 있었습니다. 순자였어요. 커피포트와 종이컵은 없었고 그저 혼자 조용히 앉아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죠. 정필의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충분히 가까워졌을 때 용기를 내어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순자야. 순자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정필과 눈이 마주쳤어요. 순간 그녀의 눈에 놀라움이 스쳤고 이내 깊은 슬픔으로 바뀌었습니다. 설마, 진짜, 너니? 순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정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5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는 확신했습니다. 이 여자가 바로 자신의 첫사랑 순자라는 것을. 그래, 나야. 정필이야.
둘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너무나 많은 시간이 지났고 너무나 많은 이야기가 있었을 테니까요.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 두 사람 모두 알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정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순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냥 살아가는 거지 뭐. 그녀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필은 그녀 옆에 앉았어요. 가까이서 보니 세월의 흔적이 더 뚜렷했습니다. 한때는 반짝이던 그녀의 눈에 이제는 피로가 가득했어요. 밥이나 먹자. 정필의 제안에 순자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산을 내려갔어요. 때로는 어깨가 스치기도 했지만 서로 말을 건네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산 아래 허름한 국밥집에 도착했어요. 여기 국밥 맛있어. 나 자주 와. 정필이 말했습니다. 순자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그것은 웃음이라기보다는 슬픔에 가까워 보였어요. 국밥이 나오자 두 사람은 조용히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정필이 물었습니다. 순자는 잠시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별거 없어. 그냥 살았지. 그녀는 더 이상 자세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정필은 그녀를 다그치고 싶지 않았어요. 대신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무원으로 일했던 것, 결혼해서 두 아이를 낳았던 것, 그리고 아내와 사별한 것까지. 너는 결혼했었어? 순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했었지. 근데 오래전에 헤어졌어. 아이는 없어. 식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순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는 게 너무 힘들어졌어. 집에서 가장 먼 곳이 어딘가 했더니 소요산이더라. 그 말에 정필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순자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고통이 전해져 왔어요. 자신도 모르게 정필은 지갑을 열어 안에 있던 돈을 모두 꺼냈습니다. 이거라도 받아. 순자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정필의 손을 세게 밀쳤어요. 나 동정받고 살고 싶진 않아.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일어나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정필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남겨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돈을 지갑에 도로 넣었어요. 그리고 남은 국밥을 마저 먹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정필은 50년 전 여름 부산 해변에서 순자와 함께했던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고무신을 벗어두고 맨발로 바다에 뛰어들었던 그때의 순자는 지금과 달리 생기 넘쳤었죠. 어떻게 된 거지? 정필은 중얼거렸습니다. 순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그녀는 소요산에서 커피를 팔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다른 여성들이 말한 그런 일은 정말 사실일까요? 질문은 많았지만 답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정필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국밥집을 나섰어요. 비가 그의 얼굴을 적셨지만 우산을 펴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비에 섞여 흘러내리는 것이 눈물일지도 모르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필은 매일 소요산을 찾았지만 순자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는 포기하지 않고 산을 올랐습니다. 아마도 그녀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 때문이었을 거예요. 정필아, 요즘 왜 이렇게 부지런해? 재현이 물었습니다. 정필은 웃으며 대답을 피했어요. 순자를 만났다는 사실을 아직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9번째 날 아침, 정필은 평소보다 일찍 소요산에 도착했습니다. 안개가 짙게 깔린 등산로를 천천히 올라가는데 멀리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어요. 작은 테이블과 커피 포트, 그리고 그 옆에 앉아 있는 순자. 오늘도 날씨 좋네, 순자야. 정필은 가볍게 인사했습니다. 순자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이내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커피 한 잔 마실래? 오늘은 서비스야. 정필은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커피 향이 주변에 퍼졌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대화보다 그 침묵이 편안했어요. 그날 이후 정필은 매일 아침 순자의 커피를 마시러 갔습니다. 때로는 간단한 도시락을 싸가기도 했어요. 순자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난 남편과 이혼하고 혼자 살았어. 어느 날 순자가 말을 꺼냈습니다. 정필은 조용히 들었어요. 돈이 필요해서 이곳에 왔지. 처음에는 그냥 커피만 팔려고 했는데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필은 말없이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순자는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의지하기 시작했어요. 정필은 매일 산을 오르며 순자를 만났고 순자는 그를 기다렸습니다. 점점 서로의 삶에 스며들었죠. 이젠 커피 안 팔려고. 대신 근처 복지관에서 청소일 알아봤어. 어느 날 순자가 말했습니다. 정필은 미소를 지으며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너를 위한 선물이야. 상자 안에는 새 등산화가 들어 있었습니다. 순자의 눈이 반짝였어요. 고마워, 정필아. 세월은 흘렀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젊은 날의 설렘이 남아 있었습니다. 소요산의 사계절을 함께 걸으며 두 사람은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갔어요. 다음해 봄, 벚꽃이 만개한 날이었습니다. 순자는 정필에게 물었어요. 정필아, 우리 같이 바다 보러 갈래? 정필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부산행 기차표를 예매했어요. 일주일 후 두 사람은 해운대 해변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50년 전 그들이 처음 만났던 그 바다였죠. 파도 소리를 들으며 정필이 말했습니다. 그때 널 놓친 게 후회였는데 이젠 너랑 걷는 이 시간이 감사해. 순자는 미소를 지으며 정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늦게 찾아온 그들의 봄은 어떤 계절보다 아름다웠어요. 부산의 바다는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정필과 순자는 해변을 따라 천천히 걸었어요. 발 아래로 부서지는 파도가 그들의 발자국을 지워갔습니다. 마치 과거의 아픔도 함께 씻어내는 것처럼 말이죠. 여기서 처음 만났었지. 정필이 말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어요. 50년 전의 기억은 희미해졌지만 그때의 감정만큼은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넌 대학생이었고 난 친구 결혼식에 참석하러 왔었어. 순자가 말했습니다. 정필은 그날을 떠올리며 웃음을 지었어요. 우연히 해변에서 마주쳤던 그들은 곧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고 짧은 여름 동안 사랑에 빠졌었죠. 그때 왜 연락이 끊겼던 거야? 오랫동안 품었던 질문을 정필이 던졌습니다. 순자는 잠시 바다를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어. 장례를 치르고 집안일을 정리하느라 바빴지. 그리고 다른 사람을 만났고 단순한 대답이었지만 그 속에는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필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지나간 일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함께 걷고 있다는 것이 더 소중했으니까요. 해변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두 사람은 서로의 인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필의 공무원 생활, 순자의 결혼과 이혼, 그리고 그 이후의 힘든 시간들까지. 말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만 그들은 솔직했어요. 소요산에서 왜 그런 일을 하게 된 거야? 정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자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돈이 필요했어. 아프기도 했고 보험이 없었거든. 아는 언니가 소개해줬는데 처음에는 그냥 커피만 팔라고 했어. 하지만
순자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필은 그녀의 손을 살며시 잡았어요. 이제 그런 일은 하지 않아도 돼. 내가 있잖아. 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오랜 시간 끝에 찾아온 위로와 안정감 때문이었습니다. 부산에서의 3일은 꿈처럼 흘러갔습니다. 옛 추억의 장소들을 찾아다니며 두 사람은 새로운 기억을 만들어 갔어요. 해운대 시장에서 먹었던 어묵, 광안리 다리의 야경, 그리고 초량의 작은 골목길까지 모든 것이 특별했습니다. 우리 이제 어떻게 할까? 마지막 날 아침 정필이 물었습니다. 순자는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를 바라보았어요. 난 정필이 있는 곳에 있고 싶어. 단순하지만 진심 어린 대답이었습니다. 정필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같이 살자. 동두천으로 돌아온 정필과 순자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정필의 작은 아파트에서 함께 지내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이제 소요산에 가지 않아도 되는 거지? 정필이 물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그런 일은 하지 않을 거야. 복지관에서 일하기로 했으니까. 그녀는 약속대로 근처 노인복지관에서 청소부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급여는 많지 않았지만 떳떳한 일이었어요. 정필도 그녀를 돕기 위해 복지관 봉사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순자야, 이거 너무 맛있다. 저녁 식사 시간, 정필은 순자가 만든 된장찌개를 맛보며 감탄했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10년 동안 그는 제대로 된 집밥을 먹지 못했어요. 순자의 요리는 그에게 가정의 따뜻함을 다시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별거 아닌데. 순자는 쑥스러워하며 웃었습니다. 그녀는 점점 자신감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과거의 상처는 아직 남아 있었지만 정필과 함께하는 시간이 그 상처를 조금씩 치유해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정필의 아들 가족이 방문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방문에 순자는 긴장했어요. 정필은 그녀를 오랜 친구라고 소개했고 아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크게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건강해 보여서 다행이에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정필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는 아직 순자와의 관계를 가족에게 설명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말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죠. 손주들은 순자에게 금방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함께 종이접기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정필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할머니 다음에도 와요. 손주들이 떠나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라는 말에 순자의 눈이 촉촉해졌어요. 그녀에게 가족의 느낌은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었습니다. 밤이 깊어 정필과 순자는 작은 발코니에 나와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조용한 밤하늘 아래 그들은 말없이 서로의 손을 잡았어요. 정필아, 고마워. 순자가 속삭였습니다. 정필은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왜? 나를 다시 찾아줘서. 내가 잊고 있던 나 자신을 찾게 해줘서. 정필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안았습니다. 그들의 늦은 사랑은 어쩌면 젊은 시절의 사랑보다 더 깊고 진실했는지도 모릅니다. 세월이 가르쳐준 소중함과 감사함이 있었으니까요. 우리 다음 주에 소요산 다시 가볼까? 정필이 제안했습니다. 순자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왜? 이번엔 함께 정상까지 올라가 보자. 예전에는 혼자 갔었는데 이젠 너와 함께라면 더 멋진 풍경일 것 같아. 순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소요산은 이제 더 이상 두려운 곳이 아니었어요. 정필과 함께라면
그곳도 새로운 추억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좋아. 가자. 소요산의 정상에 오르니 세상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정필과 순자는 나란히 서서 펼쳐진 풍경을 바라보았어요. 아래로는 동두천 시내가, 멀리로는 북한산까지 보였습니다. 여기 오기 전에는 항상 혼자였어. 정필이 말했습니다. 순자는 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이제는 아니잖아. 두 사람은 이제 서로의 든든한 지지대가 되었습니다. 복지관에서 순자는 요리 담당으로 승진했고 정필은 정원 가꾸기 봉사를 시작했어요. 그들의 일상은 소소했지만 충만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을 때 정필은 순자에게 작은 반지를 건넸습니다. 법적으로는 아니더라도 마음으로는 부부가 되어줄래? 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서로를 찾기까지 50년이 걸렸지만 그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고 느꼈어요. 그래, 정필아. 우리 함께 늙어가자. 세월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정필과 순자는 이제 70대 중반이 되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젊었어요. 작은 텃밭을 가꾸고 동네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정필의 가족들도 이제는 순자를 완전히 받아들였어요. 손주들은 할머니라고 부르며 따랐고 식구들이 모이는 명절은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정필아, 우리 다시 바다 보러 갈까? 어느 봄날 순자가 제안했습니다. 정필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번에는 해운대가 아닌 조용한 강원도 바다를 찾았습니다. 두 사람은 모래사장에 나란히 앉아 일출을 기다렸어요. 인생이 참 신기해. 우리가 이렇게 다시 만날 줄 누가 알았겠어. 정필이 말했습니다. 순자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미소 지었어요. 늦게 찾은 행복이 더 소중한 것 같아. 동해의 수평선 위로 천천히 해가 떠올랐습니다. 붉은 빛이 바다를 물들이는 모습이 마치 그들의 인생 같았어요. 늦게 찾아온 행복이지만 그 빛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고 따뜻했습니다. 정필아, 난 행복해. 순자의 말에 정필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알았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용기, 그리고 늦더라도 서로를 찾아 손을 내미는 사랑에 있다는 것을. 나도 행복해, 순자야. 너와 함께여서. 바다 위로 날아가는 갈매기처럼 그들의 마음도 자유롭게 하늘을 향해 날아올랐습니다. 소요산에서 시작된 그들의 늦은 사랑은 이제 어떤 산보다 높고 어떤 바다보다 깊었습니다.